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 같은 이벤트가 일단 지나갔다, 무산 통과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 미증시 하락한 거를 좀 커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jen슨왕이 한국에 대해서 뭐 스마트 동맹을 맺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효과를 내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우려, 그러니까 저렇게 돈 써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부문이 좀 모호했다, 뭐 확정된 거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원스럽게 다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찜찜함이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거의 뭐 내내 매도했죠. 월요일 빼놓고 이제 다 매도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집중적으로, 사실 뭐 한 종목 매도한 건데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 매도하고 그 IT 서비스, 저 인터넷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락, 엔터주, 제약주 이런 것들 이제 순매수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업종별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자동차, 증권 일부, 로봇, 제약주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나머지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좀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쉬는 가운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0월 전체적으로 보면 이틀 연속 음봉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10월이 그만큼 강력했고, 어느 정도 강했냐면 10월에 19.9%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월간 상승률로 2000년대 이후에 두 번째. 그러니까 2001년 1월에 22.5% 올라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 상승률 탑 7까지 보니까 그 다음 달에 한 번 빼고는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렇게 세게 오르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더 오르긴 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건 뭐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10월은 상당히 강했다. 그러니까 하루만 밀려도 투자자들이 매수했다라는 거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갇혀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900포인트 축으로 위아래로 이제 엇갈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3일 연속 음봉은 없지만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화요일 이후부터는 그냥 치고받고만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이번 주 월요일 빼놓고는 다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수 등락하고 별개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어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좀 특정 종목이 거래 대금을 막 휩쓸어 가면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막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시원스럽게 이제 시장이 뭐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는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풀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오늘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우선 미증시가 좀 커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하락하고, 그러니까 빅테크 특히 메타 이런 데서 뭐 회사채 발행한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돈 빌리는 게 이제 회사채잖아요. 예,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이 재무 괜찮나? 그럼 저렇게 돈 빌려가면서까지 투자하는데 버는 돈이 없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었는데, 아이폰 흥행, 뭐 애플 이 뉴스에다가 또 아마존이 또 실적이 잘 나왔다,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미증시가 하락한 거를 바로 커버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주식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예,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26만 장 GPU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AI 기술 개발에 상당히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업종들을 막 찾아서 반응을 하게 됐잖아요. 일단 이제 어제 이제 젠슨왕이 뭐 한국에 기쁜 선물을 줄 거다, 기뻐할 만한 선물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힌트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그럼 일단 로봇주들. 그래서 오늘 로봇주가 일제히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오늘, 하이닉스는 못 갔는데 삼성전자는 강했잖아요. 그 엔비디아하고 이제 반도체 AI 팩토리를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AI 팩토리라는 거 뭐냐면 인공지능이 반도체 생산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공정 가서 속도 조절해, 이건 더 많이 생산해, 이거 오류 있어, 그럼 일단 잡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효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율이 높아진다든가 하여튼 등등의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생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이제 현대차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현대차가 이제 로봇 사업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피지컬 AI 만든다, 또 자율주행 활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차 자율주행에는 뭐 날개 달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로봇 사업에도 이제 큰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움직이는 원리가 되게 비슷할 수 있거든요. 뭐 모터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하나 통제해가지고 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을 만들기 쉬운 그런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또 현대차 자동차가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젠슨왕이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로봇주는 제가 10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9일에 제 텔레그램 시황,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모닝 브리핑으로 올려드리는 시황에 제가 이제 로이터 기사를 한번 인용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로이터에서 대형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AI주 투자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쪽으로 분산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기술주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근데 혹시 이게 연장선인지 뭐 향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또 제가 댓글 보니까 이거 또 물어보셔가지고, 제 텔레그램 주소는 그 SHM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시황맨, SHM, 그리고 스토리. 그러니까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그거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보시면, 이건 뭐 무슨 뭐 저기 회원제 채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시황하고 데이터만 뿌려드리는 거니까 뭐 여기서 무슨 종목이 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시황 요약한 것만 텍스트로 나가는 거니까 뭐 그냥 뭐 대단한 정보가 있는 데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특징적으로는 이제 자동차주 말씀드린 대로 어제 관세 협상 가지고도 음봉 맞았는데, 오늘은 이제 젠스랑이 양봉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게 로봇 이슈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음봉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가는데 부품주는 좀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 로봇주 오늘 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 며칠 10월 내내 어정쩡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한 방에 그냥 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2차전지 하락을 유발했던 게 이제 LNF인데, 오늘 일단 연속적 하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이슈보다 BWC라서.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뭐 제가 BW 설명드렸죠. BW라는 거는 그 돈을 빌려주고서 나중에 이제 알아서 주식 발행해서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LNF에다가. 근데 나중에 LNF 주식을 내 맘대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냥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팔면 되죠. 근데 훨씬 더 싼 가격, 현 시세보다 싼 가격의 주식을 이제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물량이 쏟아지겠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빠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그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순환매 돌면서 주 후반에 주춤했던 게 이제 반도체. 제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원익 IPS다. 이제 그래서 요 종목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반도체주의 시세를 좀 가늠을 해야 된다,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깨졌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뭐 이렇게 어느 오르는 종목 말고 안 오르는 종목도 안에서 완전히 추세가 붕괴가 돼버렸다,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들은 삼성전자가 오늘 24포인트, 코스피 지수 24포인트를 올렸고요. 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두 종목이 한 12포인트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 비중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상승률 나누기 5하면 삼성전자가 만든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영향력이 되게 커졌죠. 코스닥에서는 역시 알테오젠 오늘 올라가고 2차 전지 눌리고, 레인보우 로봇이 오늘 지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AI를 만드는, AI 칩을 만드는 어떤 그런 관련된 종목에서 AI가 구현하는 산업 쪽으로 매수가 이제 번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게
대표적으로 AI를 구현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좀 번지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엮으려나 뭐 이런 호기심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으로 보면 그 코스피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사이에 매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저건 이번 주 계속 팔았다라고 봐야 됐잖아요. 그리고 선물 계속 팔았었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근데 오늘 이제 오늘은 이제 장중에 선물 매도를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선물 돌릴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10월까지는 이제 결제 기준으로 어제부터가 11월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로 돌아서진 않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또 계속 사요. 그리고 사실 코스피도 알고 보면 특정 종목에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거라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 매도하고 있는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 6천억 팔아서 전체 매도의 80%가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합치면 전체 매도 금액하고 두 종목 매도하고 똑같습니다. 아예 딱 두 종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매도는 아니구나라는 점은 좀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매수한 건 삼성전자, 예, 이제 우선주 포함해서 1,300억 원이 이제 두 종목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고, 다음에 자동차주, 뭐 로봇 이런 종목들이 매수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그 전차 군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뭐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그 GPU 준대, 그 블랙웰 주기로 한대, 그 받기로 한 기업들이 기관들이 매수 집중하는, 예, 그런 종목들로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봇을 거의 1,100억, 예, 외국인들이 한 종목 1,000억 이상 코스닥에서 매수한 것도 되게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대형주들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근데 업종별 집중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좀 골라듣는 느낌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봇을 유난하게 많이 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뭐 비롯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계열의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선별적으로는 골라 담는, 그러니까 기관은 아직 반도체의 끈을 놓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해보면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메타가 돈을 조달하는 걸 보면서 이거 계속 AI에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저 투자했다가 오히려 재무 상태만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강력한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그 돈을 바탕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애플이 상대적으로 AI에 투자를 덜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많이 한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강하냐?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강하냐라는 건 뭐냐면 그 AI 투자를 리스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요 차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구도에서 어떤 종목들 간의 어떤 흐름, 요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FOMC 끝났고 미중 협상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새롭게 첫 부각되는 이슈가 뭐가 되느냐? AI가 될 거냐? 아니면 뭐 셧다운이 의외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메인 이슈가 되는지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제 재개가 되거든요. 빅테크들은 실적 발표 날까지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다가 실적 발표 끝나면 자사주 매입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어쨌든 이슈가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몰려있는 주간이었는데 이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어요. 예, 특정 종목이라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젠슨왕 모멘텀으로 움직인 삼성전자, 현대차, 로봇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되게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큰 재료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AI 쪽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건 외국인들한테도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주간증시 전망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한국이 되게 그 AI 관련해서 완제품, 그러니까 AI GPU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GPU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런 국가면서 동시에 이 GPU를 활용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AI 이제 중심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응을 해야 뭐 좋은 거잖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는지 여부,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반응이 실제로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월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한 7% 올랐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10월 돌이켜보면 난 재미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은 제법 들어와가지고 한 10조 원 정도? 예, 개인들이 뭐 매도한 거 감안해 보면 그거 감안해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월말 월초에는 돈 자금 이동이 되게 많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 넘어가서 11월 다음 주 후반 정도 돼야 이제 제대로 된 돈 계산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돈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시총 대비 들어온 돈의 규모가 아직은 폭발적이진 않아서 코스닥을 확 당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새롭게 돈이 들어온다라면 그 돈은 코스피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코스닥의 어정쩡한 유망주 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챙겨 두자 이게 아니라 지금 메인에서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메인 이외에 이제 약간씩 돈이 들어오는 걸 봐서 코스닥에 있는 유망주들, 좀 오른 게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나가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분산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봐서 11월에 코스닥에 있는 어떤 돌아가는 흐름들 계속 집중적으로 초반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잘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